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6시 새벽을 깨우는 천만쌤이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연속성이 있더라고요. 이 삶에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무료해지고 좀 따분해지고 어떻게 보면 또 우울함도 오더라. 우울함. 이게 우울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울증 오겠죠. 인생을 좀 즐겁게 재밌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너무 이렇게 주가창만 쳐다보지 말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도 뭐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비웃어요. 비웃지만은 부자들은 목숨 걸고 그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습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들은 보면은 매일 10분 정도 독서를 한답니다. 10분 정도 독서를 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뭐 유튜브나 그 인터넷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등등 보면 이게 다 부자니까 첨단의 기술을 다루는 그 IT 업계의 CEO조차도 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하십시오. 독서 10분이라도 꼭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신문이라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아낀다는 것은 무작정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돈을 어디에 쓰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것, 남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중심으로 소비를 하는데 부자들은 자신의 그 필요한 의해서 소비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재단해요. 재단하고 한계선을 설정을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나이와 상황 등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창립자죠. 리드 헤이스팅스 37살에 DVD 대여업을 처음 시작을 했답니다. 그 4천억 자산의 김성호 회장 또한 41살에 시작한 김밥 장사로 성공의 그런 바탕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구분하는 그런 가장 큰 기준은 뭐냐 바로 이것이더라는 거죠.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데는 어떤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삶, 여러분의 삶 또한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위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다. 뭐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관련된 소식들 볼게요.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좀 있습니다. 뭐 기분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요즘 보니까 또 이 사고가 자꾸 터지네요. 보니까 이 방사선 피폭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발생한 그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서 삼성은 이 당국의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삼성은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생산 라인에서 직원 2명이 이 손 부위가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거야.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겁니다. 삼성 측은 그 병원에서 이들 직원 2명을 추적 관찰 중이라는데 앞으로 치료랑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앞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직원 2명이 장비 점검 도중에 이 손이 X선에 노출됐는가 봐요. 현재 해당 장비를 사용 중지 조치하고 정확한 피폭 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해야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파업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참 징글징글하다 파업. 하여튼
삼성이 그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현재 사태 파악하고 있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도체 그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을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할 정도로 내부 위기감이 커진 상황인데 여기에 노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악재가 더해진 형국이라고 합니다. 전삼로는 29일 사상 첫 파업을 선언했고 지난 1969년 창립 이래로 첫 파업입니다. 전삼로는 우선 조합원들한테 다음 달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삼성은 현재 총 5개 노조가 활동 중인데 이 중 DS 부분 중심으로 구성된 그 전삼로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현재까지 조합원은 28,400명, 삼성전자 직원 중에 한 22%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노조의 단체 행동에 동참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인데 이게 파업 영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그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직원이 동시에 파업을 하면은 이 공정에 일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이 반도체 공정은 생산 라인이 한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야 돼요.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당시 500억 정도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완전 복구하는데 2, 3일 걸렸고 생산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여러분 그 TSMC 파업한 거 들어봤어요? 아니면 인텔이 파업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야, 진짜 삼성전자 심하다.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습니다. 하여튼 노조가 연차 소진이라는 단체 행동을 예고한 다음에 다음 달에 7일은 현충일과 주말을 앞뒤로 둔 징검다리 연휴 기간인데 원래 휴가를 내려 했던 직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은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은 급여일이 속한 그 주 금요일에는 아주 자율적으로 쉰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생산 차질이 생기는 상황도 아니고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의 대부분은 자동화가 돼 있어서 전삼로 조합원 전체가 파업에 동참한다 해도 생산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만 클린룸 안에 설비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그 상주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그에 대비한 인력 운용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는 거죠. 이번 노조 파업 선언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다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경영이나 생산의 차질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서 그 한종희 부회장이 지난 3월에 주주총회에서 노조 파업 우려에 대해서 노조가 파업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경영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거라고 합니다. 잘하겠죠. 잘할 것 같은데 좀 쪽팔리잖아. 자꾸 이런 파업한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가뜩이나 외국인들 자꾸 팔고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삼성전자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겁니다. 애플이 24년에 그 세계 개발자 회의죠. WWDC 24 6월 10일 날 연다고 하네요. 공식 발표했고 업계에서는 이번에 그 WWDC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생성형 인공지능 AI 이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앞서 나간 그 AI 응용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이 어떤 전략을 선보일지 이목이 쏠려요. 하여튼 애플은 29일날 프로그램 실행 임박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쿠퍼티노에서 열릴 WWDC 개최 초청장을 보냈는데 한국 시간 6월 11일 오전 2시 개막과 함께 발표되는 키노트에서 올 하반기 그 애플 플랫폼에 선보일 획기적인 업데이트가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WWDC를 통해서 공개가 유력한 AI 응용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내고 있어요. 이 새롭게 공개될 애플의 그 운영체제 OS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아이폰의 메시지하고 웹서핑의 그 애플리케이션 사파리에 AI 요약 기능이 들어가고요. 생성형 AI로 이모티콘을 만드는 기능도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음성 비서인 시리도 이전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애플 생태계에 등장하는 AI 기능의 기반이 될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어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픈 AI의 그 챗 GPT인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애플이 심지어 라이벌 안드로이드 진영의 주축이죠. 구글의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포함하기 위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 어니봇을 개발한 바이두도 중국어권에서 생성형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트너 후보로 떠올랐다 합니다. 그동안 완벽주의 기조를 이유로 AI 관련 기능 도입에 느긋했던 우리 애플이 이 속도를 내는 건 갤럭시 AI를 앞세운 그 삼성을 비롯해서 구글과 샤오미, 아너 등 그 중국 브랜드까지 그 안드로이드 진영의 웬만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AI폰을 출시했기 때문이랍니다. 통신업계도 그래요. 애플이 이번에 그 WWDC하고 하반기 새 아이폰 출시 때 설득력 있는 서비스랑 이 제품을 공개해야 안드로이드 진영에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겁니다. 한편 기기 측면에서 애플이 지난해 WWDC에서 처음 공개하고 그 2월에 미국에 출시한 혼합 현실 그 헤드셋 비전 프로를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비전 프로를 출시할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해서 독일, 싱가포르,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이 이제 후보로 꼽힌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고, 애플이 뭐 잘하면 또 삼성도 또 바짝 또 긴장하고 열심히 하겠죠. 서로 이제 치열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직전 분기랑 비교하니까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1분기 전 세계 낸드 매출이 작년 4분기보다 28.1% 증가한 약 20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2월부터 AI 서버의 기업용 SSD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주문 발생합니다. PC하고 스마트폰 고객들도 이 가격의 상승세 관리를 위해서 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1분기 낸드 매출은 약 7조 원 정도 돼요. 전분기보다 28.6% 증가했고, 이 고객사들이 재고를 늘리고 기업용 SSD 주문이 늘었습니다. 삼성과 그 삼성전자의 그 낸드 시장 점유율은 36.7% 1등입니다. 하이닉스하고 자회사죠. 솔리다임의 1분기 매출은 32억 7,200만 달러, 약 4조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전 분기 대비 31.9% 늘었고, 시장 점유율은 21.6에서 22.2로 상승했네요. 2등입니다. 키옥시아의 1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26.3% 늘어나가지고 약 2조 4천억 정도 기록했고, 점유율 순위는 4위에서 3등으로 올랐고, 마이크론의 점유율 순위는 5등에서 4등으로 올랐네요. 매출이 전분기 대비 51.2% 급증했네요. 반면에 기존 3등이었던 웨스턴 디지털 매출 증가율이 2.4%에 머무르면서 5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